예, 안녕하세요. 행정행금융TV 김현행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휴게, 일반, 제과,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영업신고를 할 때 이제 저희 행정사들은 여러 가지 인허가를 전문으로 이제 대행을 하거나 이제 대리행위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드리는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하셨을 때 잘 무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해서, 신고를 못해서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준비서류 이런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본인 확인 서류라고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은 이제 필요하고요. 위임을 할 때는 위임장 필요하고요. 대표자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분증,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상 포함하셔야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필요하고요. 위임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식품 영업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나 전기 사용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LPG 사용 시에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요 자세한 부분들은 뭐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한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층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 수료증 있어야 되고요. 위생교육 수료증은 각 협회가 있습니다. 일반 휴게 제과에 따라서 한국외식중앙회나라든가 한국휴게음식점 중앙회라든가 대한제과협회에서 있으니까는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의 이제 건강 진단 결과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면허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업신고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면 여러 가지 건물 용도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상 근생으로 되어 있는지, 근생이 안 되어 있는 건물을 하실 때는 항상 건축물 용도 변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이라든가 표시 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상위에 올라가는 거는 허가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신고입니다. 좀 확인해 두시고, 해당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처음 영업해서 임대차를 하실 때는 건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배관 부분이 어떤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 건지, 그 다음에 하수 부분이 어떻게 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따라서 제조를 하게 되면 주변에 민원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관 연통이라든가 연기통, 그 다음에 가스통, 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민원 제기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신고 하실 때 그냥 공사업자들 말만 믿고 공사 시설을 그냥 하셨다가 불법 건축물로 낙인 찍혀서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사업자 말 믿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이 부분이 건축법상 위반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 음식점에서 복층 설치했다가 영업정지 이제 불법 건축물로 이제 시정명령 받고 이행강제금 맞으셔가지고 상당한 애로점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복층은 그냥 하시게 되면은 면적의 중축으로 봅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실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규모 유통시라든가 큰 건물 같은 데는 중개사 말만 믿고 여기가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주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주인이라든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내가 영업신고를 했는데 그 주소하고 차이점이 나서 해당 공문이 나갔는데 여기 주소하고 다른데요? 했는데 이걸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하셔가지고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영업신고를 하셨을 때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 좀 잘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잘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밖에 뭐 또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제 메일이나 카톡이나 주셔도 됩니다. 전화를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밖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라든가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관한 영업신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